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당신은 차가운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합니다. 그녀에게서 온 알림은 없습니다. 새로운 메시지도 없습니다. 텅 빈 화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이대로 계속 침묵해야 할까? 아니면 이제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할 때일까? 소리 없는 하루하루가 계속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손가락을 억누르고 그녀가 여전히 나를 신경 쓰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애써 외면합니다. 하지만 침묵이 길어질수록 당신은 점점 그녀의 삶에서 낯선 사람이 되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나 없이도 정말 괜찮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침묵이라는 전략이 결국 나 자신만 괴롭히는 무의미한 행동은 아닐까? 바로 이 지점에서 그저 안부라도 묻고 싶은 짧은 메시지 하나라도 보내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녀의 마음속에 아직 내 자리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하나가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올린 모든 결심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애원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지만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를 이 침묵을 지켜내는 것에 조금씩 지쳐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바로 당신과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연락 끊기, 즉 노 콘택트 전략을 잘못된 방식으로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침묵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침묵이 언제부터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결과만을 기다렸고 바로 그 때문에 고요해야 할 침묵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방향 없는 침묵은 전략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일 뿐입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상처 입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만약 당신이 그녀가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이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을 타인의 평가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노 콘택트는 단순히 연락을 하지 않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훈련이며 그녀가 당신의 부재를 깨닫기만을 바라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성숙시키는 적극적인 침묵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누구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던 노 콘택트의 결정적인 시간대별 변화를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녀와 당신의 내면에서는 정확히 어떤 심리적, 감정적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노 콘택트는 그저 조용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침묵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단 한마디 말 없이도 당신의 가치를 되찾게 하는 침묵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속을 괴롭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언제쯤 그녀에게 다시 연락해도 되는 걸까요? 일주일 후, 한 달 후, 아니면 그녀가 먼저 나를 찾을 때까지 끝없이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그 해답을 스스로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런 계획 없는 침묵은 당신에게 더 깊은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실행하는 침묵은 모든 것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되찾는 이 여정에 함께할 준비가 되셨다면 이 이야기가 필요할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
첫 7일 거부감과 자존심이 지배하는 시간 첫 일주일 동안 그녀는 당신의 부재를 상실로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의 눈에 패배의 인정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며 결국 당신이 먼저 연락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기는 감정보다 자존심이 더 크게 작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녀에게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녀의 머릿속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느라 바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저 잠시 토라진 것일 뿐 진정으로 멀어지려는 의도는 아닐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남성들이 실패합니다. 침묵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착각하고 너무 빨리 연락하려는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인내는 가장 위대한 힘이다.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적절한 때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섣불리 반응하지 마십시오. 아직 그녀의 마음속 감정의 폭풍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2단계 8일에서 14일 그녀의 뇌에서 시작되는 미세한 균열 두 번째 주에 접어들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변화가 그녀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뇌는 익숙했던 인정의 원천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메시지 답장, 당신의 관심, 심지어 당신에게서 오는 작은 알림 하나로부터 얻었던 도파민이 서서히 고갈되는 것입니다. 그녀 뇌의 보상 시스템은 당신의 관심과 반응이라는 순환 고리를 통해 작동해왔습니다. 이제 그 고리가 끊어지면서 심리적인 금단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막연한 불안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녀는 궁금해하고 초조해하며 몰래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왜 아직도 조용하지? 정말 나 없이도 행복한 걸까? 이것이 바로 노 콘택트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괴롭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동안 예측 가능했던 존재에서 벗어나 그녀의 습관을 거두어갔기 때문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당신의 침묵은 서서히 그리움이라는 압력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3단계 15일에서 21일 의심과 감정적 방향 상실 세 번째 주에 들어서면 그녀의 마음속에서 유심의 신호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당신이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다면 이제 그 확신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묻기 시작합니다. 정말 끝난 걸까? 왜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지? 이 단계에서 당신은 물리적으로 그녀 곁에 없지만 역설적으로 그녀의 생각 속에서 더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더 이상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 신경 쓰이는 부재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타인이 당신을 필요로 하도록 만들지 마라. 당신의 부재가 쉽게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라. 지금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삶에 감정적인 공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의도적으로 만든 드라마가 아니라 의미 있는 부재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가장 성숙한 방식입니다. 4단계 22일에서 30일 적극적 침묵의 효과 네 번째 주, 당신의 침묵은 이제 다른 형태로 변모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의 침묵을 수동적인 태도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떤 미련의 흔적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궁금해하지도, 기다리지도, 떠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 침묵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숨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침묵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서서히 그녀에게 내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만나 질투심을 유발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녀를 당신의 삶에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많은 여성들이 흔들리고 자신의 결정을 재고하며 이 관계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대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누구의 잘못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 온다. 그저 평온을 유지하며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 된다. 당신은 지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의 성장은 거짓된 소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상대를 압도합니다. 5단계, 30일에서 45일, 자존심의 붕괴와 매력의 역전 한 달이 넘어가면서 그녀의 생각 속에서 매우 흥미로운 심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녀는 단순히 당신의 존재를 그리워하는 것을 넘어 과거에는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감정적 연결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관된 부재가 갖는 심리적인 힘입니다. 인간의 뇌는 단순히 그 사람 자체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었던 편안함, 인정, 관심과 같은 감정적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그리워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의 미스터리가 됩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미스터리는 인간의 마음에 매우 중독적인 요소입니다. 손에 닿지 않는 것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당신의 침묵을 기준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버림받은 사람에서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위치의 변화야말로 너무 빨리 연락해버리는 남성들은 결코 얻을 수 없는 조용한 승리입니다. 6단계, 46일에서 60일, 그녀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시나리오 당신의 침묵이 45일을 넘어 계속되면 그녀의 뇌는 당신의 현재 상태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명확한 정보가 없을 때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상상합니다. 정말 나를 완전히 잊었을까?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걸까? 당신이 만들어낸 공백은 서서히 그녀의 내면을 채워갑니다. 정답이 아닌 온갖 추측으로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그녀가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복수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작은 신호들을 감지할지도 모릅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짧은 메시지, 마치 당신을 향한 듯한 스토리 게시물, 무심한 척하지만 의도가 담긴 댓글. 이것은 돌아오라는 초대가 아닙니다. 단지 온도를 확인하는 행동, 즉 당신이 여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지 떠보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상대를 흔들고 싶다면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려 하지 마라. 그의 마음이 스스로를 어지럽히도록 내버려 두어라. 당신은 지금 아무 말 없이 가장 깊은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7단계, 60일 이후 당신이 자유로워질 때 그녀는 흔들린다. 2달 이상 당신이 단순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장하며 침묵을 지켰다면 이제 그녀는 진짜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이 외로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녀 없이도 온전한 세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남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완전한 남자가 되었으며 그것은 그녀가 가장 예측할 수 없었던 당신의 모습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지점에 평온한 마음으로 도달했다면 그동안 침묵한 것은 당신이 아니라 과거 당신을 가두었던 세상으로부터 당신이 조용히 떠나온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빛을 기다리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빛이며
그녀는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고 느낄 때 그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승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것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언제 연락해도 좋은가? 6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당신은 침묵을 선택했고 인생의 방향을 재정비했으며 스스로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연락해도 괜찮을까? 안타깝게도 그 해답은 날짜에 있지 않습니다. 달력이나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단순한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반응에 나의 자존감을 의존하지 않는가? 만약 그리움을 참지 못해서 그녀가 여전히 나를 신경 쓰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혹은 내가 아직 의미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고 싶어서 연락하려는 충동이 든다면 당신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강인함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런 기대 없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저 중립적인 마음으로 연락하고 싶다면 당신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아도 당신은 온전할 것이고 거절당해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이야기가 재회로 끝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이 당신의 여정에서 가장 성숙한 선택임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 생각의 질에 달려 있다. 그러니 언제 연락해도 될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녀의 어떤 대답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해졌는가? 진정한 노 콘택트의 끝은 메시지 한 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녀가 없어도 나는 충분하다는 깊은 깨달음으로 완성됩니다. 결국 노 콘택트는 당신이 며칠이나 참을 수 있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난 후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평온은 그녀의 답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설령 다시는 그녀의 세상에 초대받지 못하더라도 나는 온전하다는 내면의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여전히 의미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메시지를 보내지 마십시오. 먼저 당신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자신의 가치를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녀를 흔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어쩌면 당신은 아무런 메시지도 보낼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켜온 그 의미 있는 침묵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성장을 위한 여정에 함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당신은 차가운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합니다. 그녀에게서 온 알림은 없습니다. 새로운 메시지도 없습니다. 텅 빈 화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이대로 계속 침묵해야 할까? 아니면 이제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할 때일까? 소리 없는 하루하루가 계속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손가락을 억누르고 그녀가 여전히 나를 신경 쓰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애써 외면합니다. 하지만 침묵이 길어질수록 당신은 점점 그녀의 삶에서 낯선 사람이 되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나 없이도 정말 괜찮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침묵이라는 전략이 결국 나 자신만 괴롭히는 무의미한 행동은 아닐까? 바로 이 지점에서 그저 안부라도 묻고 싶은 짧은 메시지 하나라도 보내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녀의 마음속에 아직 내 자리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하나가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올린 모든 결심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애원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지만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를 이 침묵을 지켜내는 것에 조금씩 지쳐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바로 당신과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연락 끊기, 즉 노 콘택트 전략을 잘못된 방식으로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침묵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침묵이 언제부터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결과만을 기다렸고 바로 그 때문에 고요해야 할 침묵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방향 없는 침묵은 전략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일 뿐입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상처 입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만약 당신이 그녀가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이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을 타인의 평가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노 콘택트는 단순히 연락을 하지 않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훈련이며 그녀가 당신의 부재를 깨닫기만을 바라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성숙시키는 적극적인 침묵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누구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던 노 콘택트의 결정적인 시간대별 변화를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녀와 당신의 내면에서는 정확히 어떤 심리적, 감정적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노 콘택트는 그저 조용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침묵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단 한마디 말 없이도 당신의 가치를 되찾게 하는 침묵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속을 괴롭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언제쯤 그녀에게 다시 연락해도 되는 걸까요? 일주일 후, 한 달 후, 아니면 그녀가 먼저 나를 찾을 때까지 끝없이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그 해답을 스스로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런 계획 없는 침묵은 당신에게 더 깊은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실행하는 침묵은 모든 것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되찾는 이 여정에 함께할 준비가 되셨다면 이 이야기가 필요할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 첫 7일 거부감과 자존심이 지배하는 시간. 첫 일주일 동안 그녀는 당신의 부재를 상실로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의 눈에 패배의 인정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며 결국 당신이 먼저 연락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기는 감정보다 자존심이 더 크게 작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녀에게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녀의 머릿속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느라 바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저 잠시 토라진 것일 뿐 진정으로 멀어지려는 의도는 아닐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남성들이 실패합니다. 침묵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착각하고 너무 빨리 연락하려는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인내는 가장 위대한 힘이다.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적절한 때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섣불리 반응하지 마십시오. 아직 그녀의 마음속 감정의 폭풍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2단계, 8일에서 14일,
그녀의 뇌에서 시작되는 미세한 균열 두 번째 주에 접어들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변화가 그녀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뇌는 익숙했던 인정의 원천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메시지 답장, 당신의 관심, 심지어 당신에게서 오는 작은 알림 하나로부터 얻었던 도파민이 서서히 고갈되는 것입니다. 그녀 뇌의 보상 시스템은 당신의 관심과 반응이라는 순환 고리를 통해 작동해왔습니다. 이제 그 고리가 끊어지면서 심리적인 금단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막연한 불안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녀는 궁금해하고 초조해하며 몰래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왜 아직도 조용하지? 정말 나 없이도 행복한 걸까? 이것이 바로 노 콘택트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괴롭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동안 예측 가능했던 존재에서 벗어나 그녀의 습관을 거두어갔기 때문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당신의 침묵은 서서히 그리움이라는 압력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3단계 15일에서 21일 의심과 감정적 방향 상실 세 번째 주에 들어서면 그녀의 마음속에서 의심의 신호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당신이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다면 이제 그 확신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묻기 시작합니다. 정말 끝난 걸까? 왜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지? 이 단계에서 당신은 물리적으로 그녀 곁에 없지만 역설적으로 그녀의 생각 속에서 더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더 이상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 신경 쓰이는 부재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타인이 당신을 필요로 하도록 만들지 마라. 당신의 부재가 쉽게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라. 지금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삶에 감정적인 공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의도적으로 만든 드라마가 아니라 의미 있는 부재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가장 성숙한 방식입니다. 4단계 22일에서 30일 적극적 침묵의 효과 네 번째 주, 당신의 침묵은 이제 다른 형태로 변모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의 침묵을 수동적인 태도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떤 미련의 흔적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궁금해하지도, 기다리지도, 떠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 침묵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숨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침묵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서서히 그녀에게 내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만나 질투심을 유발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녀를 당신의 삶에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많은 여성들이 흔들리고 자신의 결정을 재고하며 이 관계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대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누구의 잘못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 온다. 그저 평온을 유지하며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 된다. 당신은 지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의 성장은 거짓된 소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상대를 압도합니다. 5단계 30일에서 45일 자존심의 붕괴와 매력의 역전 한 달이 넘어가면서 그녀의 생각 속에서 매우 흥미로운 심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녀는 단순히 당신의 존재를 그리워하는 것을 넘어 과거에는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감정적 연결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관된 부재가 갖는 심리적인 힘입니다.
인간의 뇌는 단순히 그 사람 자체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었던 편안함, 인정, 관심과 같은 감정적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그리워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의 미스터리가 됩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미스터리는 인간의 마음에 매우 중독적인 요소입니다. 손에 닿지 않는 것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당신의 침묵을 기준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버림받은 사람에서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위치의 변화야말로 너무 빨리 연락해버리는 남성들은 결코 얻을 수 없는 조용한 승리입니다. 6단계, 46일에서 60일. 그녀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시나리오 당신의 침묵이 45일을 넘어 계속되면 그녀의 뇌는 당신의 현재 상태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명확한 정보가 없을 때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상상합니다. 정말 나를 완전히 잊었을까?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걸까? 당신이 만들어낸 공백은 서서히 그녀의 내면을 채워갑니다. 정답이 아닌 온갖 추측으로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그녀가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복수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작은 신호들을 감지할지도 모릅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짧은 메시지, 마치 당신을 향한 듯한 스토리 게시물, 무심한 척하지만 의도가 담긴 댓글. 이것은 돌아오라는 초대가 아닙니다. 단지 온도를 확인하는 행동, 즉 당신이 여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지 떠보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상대를 흔들고 싶다면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려 하지 마라. 그의 마음이 스스로를 어지럽히도록 내버려 두어라. 당신은 지금 아무 말 없이 가장 깊은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7단계, 60일 이후 당신이 자유로워질 때 그녀는 흔들린다. 2달 이상 당신이 단순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장하며 침묵을 지켰다면 이제 그녀는 진짜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이 외로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녀 없이도 온전한 세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남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완전한 남자가 되었으며 그것은 그녀가 가장 예측할 수 없었던 당신의 모습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지점에 평온한 마음으로 도달했다면 그동안 침묵한 것은 당신이 아니라 과거 당신을 가두었던 세상으로부터 당신이 조용히 떠나온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빛을 기다리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빛이며 그녀는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고 느낄 때 그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승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것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언제 연락해도 좋은가? 6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당신은 침묵을 선택했고 인생의 방향을 재정비했으며 스스로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연락해도 괜찮을까? 안타깝게도 그 해답은 날짜에 있지 않습니다. 달력이나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단순한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반응에 나의 자존감을 의존하지 않는가? 만약 그리움을 참지 못해서 그녀가 여전히 나를 신경 쓰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혹은 내가 아직 의미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고 싶어서 연락하려는 충동이 든다면 당신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강인함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런 기대 없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저 중립적인 마음으로 연락하고 싶다면 당신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아도 당신은 온전할 것이고 거절당해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이야기가 재회로 끝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이 당신의 여정에서 가장 성숙한 선택임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 생각의 질에 달려 있다. 그러니 언제 연락해도 될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녀의 어떤 대답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해졌는가? 진정한 노 콘택트의 끝은 메시지 한 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녀가 없어도 나는 충분하다는 깊은 깨달음으로 완성됩니다. 결국 노 콘택트는 당신이 며칠이나 참을 수 있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난 후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평온은 그녀의 답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설령 다시는 그녀의 세상에 초대받지 못하더라도 나는 온전하다는 내면의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여전히 의미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메시지를 보내지 마십시오. 먼저 당신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자신의 가치를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녀를 흔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어쩌면 당신은 아무런 메시지도 보낼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켜온 그 의미 있는 침묵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성장을 위한 여정에 함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당신은 차가운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합니다. 그녀에게서 온 알림은 없습니다. 새로운 메시지도 없습니다. 텅 빈 화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이대로 계속 침묵해야 할까? 아니면 이제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할 때일까? 소리 없는 하루하루가 계속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손가락을 억누르고 그녀가 여전히 나를 신경 쓰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애써 외면합니다. 하지만 침묵이 길어질수록 당신은 점점 그녀의 삶에서 낯선 사람이 되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나 없이도 정말 괜찮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침묵이라는 전략이 결국 나 자신만 괴롭히는 무의미한 행동은 아닐까? 바로 이 지점에서 그저 안부라도 묻고 싶은 짧은 메시지 하나라도 보내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녀의 마음속에 아직 내 자리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하나가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올린 모든 결심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애원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지만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를 이 침묵을 지켜내는 것에 조금씩 지쳐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바로 당신과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연락 끊기, 즉 노 콘택트 전략을 잘못된 방식으로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침묵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침묵이 언제부터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결과만을 기다렸고 바로 그 때문에 고요해야 할 침묵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방향 없는 침묵은 전략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일 뿐입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상처 입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만약 당신이 그녀가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이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을 타인의 평가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노 콘택트는 단순히 연락을 하지 않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훈련이며 그녀가 당신의 부재를 깨닫기만을 바라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성숙시키는 적극적인 침묵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누구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던 노 콘택트의 결정적인 시간대별 변화를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녀와 당신의 내면에서는 정확히 어떤 심리적, 감정적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노 콘택트는 그저 조용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침묵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단 한마디 말 없이도 당신의 가치를 되찾게 하는 침묵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속을 괴롭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언제쯤 그녀에게 다시 연락해도 되는 걸까요? 일주일 후, 한 달 후, 아니면 그녀가 먼저 나를 찾을 때까지 끝없이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그 해답을 스스로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런 계획 없는 침묵은 당신에게 더 깊은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실행하는 침묵은 모든 것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되찾는 이 여정에 함께할 준비가 되셨다면 이 이야기가 필요할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 첫 7일 거부감과 자존심이 지배하는 시간. 첫 일주일 동안 그녀는 당신의 부재를 상실로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의 눈에 패배의 인정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며 결국 당신이 먼저 연락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기는 감정보다 자존심이 더 크게 작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녀에게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녀의 머릿속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느라 바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저 잠시 토라진 것일 뿐 진정으로 멀어지려는 의도는 아닐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남성들이 실패합니다. 침묵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착각하고 너무 빨리 연락하려는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인내는 가장 위대한 힘이다.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적절한 때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섣불리 반응하지 마십시오. 아직 그녀의 마음속 감정의 폭풍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2단계, 8일에서 14일, 그녀의 뇌에서 시작되는 미세한 균열. 두 번째 주에 접어들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변화가 그녀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뇌는 익숙했던 인정의 원천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메시지 답장, 당신의 관심, 심지어 당신에게서 오는 작은 알림 하나로부터 얻었던 도파민이 서서히 고갈되는 것입니다. 그녀 뇌의 보상 시스템은 당신의 관심과 반응이라는 순환 고리를 통해 작동해왔습니다. 이제 그 고리가 끊어지면서 심리적인 금단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막연한 불안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녀는 궁금해하고 초조해하며 몰래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왜 아직도 조용하지? 정말 나 없이도 행복한 걸까? 이것이 바로 노 콘택트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괴롭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동안 예측 가능했던 존재에서 벗어나 그녀의 습관을 거두어갔기 때문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당신의 침묵은 서서히 그리움이라는 압력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3단계 15일에서 21일 의심과 감정적 방향 상실 세 번째 주에 들어서면 그녀의 마음속에서 의심의 신호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당신이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다면 이제 그 확신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묻기 시작합니다. 정말 끝난 걸까? 왜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지? 이 단계에서 당신은 물리적으로 그녀 곁에 없지만 역설적으로 그녀의 생각 속에서 더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더 이상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 신경 쓰이는 부재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타인이 당신을 필요로 하도록 만들지 마라. 당신의 부재가 쉽게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라. 지금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삶에 감정적인 공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의도적으로 만든 드라마가 아니라 의미 있는 부재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가장 성숙한 방식입니다. 4단계 22일에서 30일 적극적 침묵의 효과 네 번째 주, 당신의 침묵은 이제 다른 형태로 변모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의 침묵을 수동적인 태도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떤 미련의 흔적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궁금해하지도, 기다리지도, 떠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 침묵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숨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침묵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서서히 그녀에게 내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만나 질투심을 유발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녀를 당신의 삶에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많은 여성들이 흔들리고 자신의 결정을 재고하며 이 관계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대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누구의 잘못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 온다. 그저 평온을 유지하며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 된다. 당신은 지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의 성장은 거짓된 소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상대를 압도합니다. 5단계 30일에서 45일 자존심의 붕괴와 매력의 역전 한 달이 넘어가면서 그녀의 생각 속에서 매우 흥미로운 심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녀는 단순히 당신의 존재를 그리워하는 것을 넘어 과거에는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감정적 연결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관된 부재가 갖는 심리적인 힘입니다. 인간의 뇌는 단순히 그 사람 자체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었던 편안함, 인정, 관심과 같은 감정적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그리워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의 미스터리가 됩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미스터리는 인간의 마음에 매우 중독적인 요소입니다. 손에 닿지 않는 것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당신의 침묵을 기준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버림받은 사람에서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위치의 변화야말로 너무 빨리 연락해버리는 남성들은 결코 얻을 수 없는 조용한 승리입니다. 6단계 46일에서 60일 그녀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시나리오 당신의 침묵이 45일을 넘어 계속되면 그녀의 뇌는 당신의 현재 상태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명확한 정보가 없을 때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상상합니다. 정말 나를 완전히 잊었을까?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걸까? 당신이 만들어낸 공백은 서서히 그녀의 내면을 채워갑니다. 정답이 아닌 온갖 추측으로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그녀가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복수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작은 신호들을 감지할지도 모릅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짧은 메시지, 마치 당신을 향한 듯한 스토리 게시물, 무심한 척하지만 의도가 담긴 댓글. 이것은 돌아오라는 초대가 아닙니다. 단지 온도를 확인하는 행동, 즉 당신이 여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지 떠보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상대를 흔들고 싶다면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려 하지 마라. 그의 마음이 스스로를 어지럽히도록 내버려 두어라. 당신은 지금 아무 말 없이 가장 깊은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7단계, 60일 이후 당신이 자유로워질 때 그녀는 흔들린다. 2달 이상 당신이 단순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장하며 침묵을 지켰다면 이제 그녀는 진짜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이 외로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녀 없이도 온전한 세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남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완전한 남자가 되었으며 그것은 그녀가 가장 예측할 수 없었던 당신의 모습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지점에 평온한 마음으로 도달했다면 그동안 침묵한 것은 당신이 아니라 과거 당신을 가두었던 세상으로부터 당신이 조용히 떠나온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빛을 기다리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빛이며 그녀는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고 느낄 때 그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승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것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언제 연락해도 좋은가? 6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당신은 침묵을 선택했고 인생의 방향을 재정비했으며 스스로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연락해도 괜찮을까? 안타깝게도 그 해답은 날짜에 있지 않습니다. 달력이나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단순한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반응에 나의 자존감을 의존하지 않는가? 만약 그리움을 참지 못해서 그녀가 여전히 나를 신경 쓰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혹은 내가 아직 의미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고 싶어서 연락하려는 충동이 든다면 당신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강인함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런 기대 없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저 중립적인 마음으로 연락하고 싶다면 당신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아도 당신은 온전할 것이고 거절당해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이야기가 재회로 끝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이 당신의 여정에서 가장 성숙한 선택임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 생각의 질에 달려 있다. 그러니 언제 연락해도 될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녀의 어떤 대답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해졌는가? 진정한 노 콘택트의 끝은 메시지 한 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녀가 없어도 나는 충분하다는 깊은 깨달음으로 완성됩니다. 결국 노 콘택트는 당신이 며칠이나 참을 수 있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난 후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평온은 그녀의 답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설령 다시는 그녀의 세상에 초대받지 못하더라도 나는 온전하다는 내면의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여전히 의미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메시지를 보내지 마십시오. 먼저 당신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자신의 가치를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녀를 흔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어쩌면 당신은 아무런 메시지도 보낼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켜온 그 의미 있는 침묵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성장을 위한 여정에 함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당신은 차가운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합니다. 그녀에게서 온 알림은 없습니다. 새로운 메시지도 없습니다. 텅 빈 화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이대로 계속 침묵해야 할까? 아니면 이제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할 때일까? 소리 없는 하루하루가 계속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손가락을 억누르고 그녀가 여전히 나를 신경 쓰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애써 외면합니다. 하지만 침묵이 길어질수록 당신은 점점 그녀의 삶에서 낯선 사람이 되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나 없이도 정말 괜찮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침묵이라는 전략이 결국 나 자신만 괴롭히는 무의미한 행동은 아닐까? 바로 이 지점에서 그저 안부라도 묻고 싶은 짧은 메시지 하나라도 보내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녀의 마음속에 아직 내 자리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하나가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올린 모든 결심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애원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지만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를 이 침묵을 지켜내는 것에 조금씩 지쳐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바로 당신과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연락 끊기, 즉 노 콘택트 전략을 잘못된 방식으로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침묵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침묵이 언제부터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결과만을 기다렸고 바로 그 때문에 고요해야 할 침묵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방향 없는 침묵은 전략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일 뿐입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상처 입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만약 당신이 그녀가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이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을 타인의 평가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노 콘택트는 단순히 연락을 하지 않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훈련이며 그녀가 당신의 부재를 깨닫기만을 바라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성숙시키는 적극적인 침묵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누구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던 노 콘택트의 결정적인 시간대별 변화를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녀와 당신의 내면에서는 정확히 어떤 심리적, 감정적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노 콘택트는 그저 조용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침묵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단 한마디 말 없이도 당신의 가치를 되찾게 하는 침묵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속을 괴롭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언제쯤 그녀에게 다시 연락해도 되는 걸까요? 일주일 후, 한 달 후, 아니면 그녀가 먼저 나를 찾을 때까지 끝없이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그 해답을 스스로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런 계획 없는 침묵은 당신에게 더 깊은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그러나